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이네요. 편안하게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올려드리는 영상은 다음 주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죠.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좋았어요. 보시게 되면 자, 요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인데 뭐 양선을 좀 발생시키면서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건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뭐 다들 지금 되게 사람 애간장을 많이 녹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모습은 전고점, 미국 나스닥의 경우는 전고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122평선, 코스피는 좀 이따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나스닥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저 가격대 뭐 그쪽에 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딱 여기서 요렇게 저 전 고점 이쪽에서 거의 뭐 돌파를 못하고 그냥 여기 막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 자리가 보시게 되면 이때죠, 이때. 자, 이때가 2022년 저 초에요. 저 뭐 이때 2022년도 초에 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 쫙 올라갔던 시장. 그 시장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정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되돌림 나오는 국면이었어요. 그때 찍은 고점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 근처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때도 뭐 그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고점하고 여기 이전에 있었던 저 반등이 나왔던 그런 자리, 돌파를 못했던 자리, 그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캔들을 보게 되면 주봉 캔들이 양선이 6개가 나왔습니다. 보통 양선 6개가 그렇게 흔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 둘, 넷, 6개 정도 양선이 나왔죠. 양선이 6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나왔고, 여기는 많이 나왔죠. 8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양선이. 보시게 되면, 둘, 넷, 8개 정도가 나왔는데, 자, 양선이 이렇게 쭉쭉 위쪽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가는 양선. 자, 지금이 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한 3개 정도는 그냥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쭉쭉 뻗으면서 오른 양선은 여기서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라고 봐야 될 텐데, 자, 보통 한 6개 정도가 나오면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양선 한 개 더 뽑으면서 뭐 저항받던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좀 돌파해 줬으면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일단 뭐 요거는 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 중반에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루 종일 움직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저 고용 지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요렇게 낮게 시작해서 뭐 회복했다가 뭐 거의 뭐 저 오전에 찍었던 고점 근처 그 정도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고용 지표 나온 거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게 되면 비농업 일자리가 원래 지난달에 15만 개였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조금 늘긴 늘었을 거다. 뭐 파업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뭐 한 18만 개 정도 예상치로 나왔습니다. 근데 19만 9천 개로 좀 많이 늘었죠. 시장 예상치보다도 많이 늘고 전월비보다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저 일자리가 늘었으니까 실업률은 떨어졌을 거고요. 자, 시간당 임금은 뭐 전년 동기비해 갖고는 같은데 이 전월비해 갖고도 시간당 임금도 높아졌어요. 자, 요게 원래 지금 지난달에 0.2 정도 나왔었는데 전월비해서 요게 예상치가 0.3 정도였습니다. 근데 0.4 정도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야, 이건 뭐 연준이 금리 뭐 늦추는 금리 인하하는 거 좀 뒤로 미룰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락 출발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은 금리와 동결되는 거 뭐 거의 인지하고 알고 있다라고 봐야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 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자, 뭐 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거 요런 것들을 야, 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연착륙이 가능하겠네라고 그런 시나리오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우리 뭐 3월 달에 보면 금리 인하할 확률이 미국 금리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었었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패드워치 제가 좀 화면을 미리 켜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쭉 나오죠. 이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확률이 제일 높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 여기 2021년 요게 2024년 3월 달, 3월 달에 있을 연준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여기가 더 많았었어요. 얼마 전까지. 3월 달은 금리 인하할 거다,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 지표가 고용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요게 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하는 시기를 뒤로 미룰 수도 있겠다. 요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야, 이 정도면 경기 침체는 없을 거야라는 게 이 시장을 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 한동안 여기서 한 2주 이상 여기서 보면 뭐 11월 20일부터네요. 옆으로만 횡보하던 시장이니까 이제는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나올 때도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생각하기로는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이렇게 양일간 하면서 그 결과를 목요일 새벽에 발표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연준은 이 파월 의장은 다소 좀 매파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요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파월 연준은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뭐 그냥 계속해서 뭐 이거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 이면에는 파월 의장 재지명 뭐 이런 것들도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요.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초기에 연준은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가 잡히는 듯 하잖아요, 지금. 여기 CPI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연준 통화정책회의 있는 화요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그때 C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헤드라인 CPI도 그렇고요. 자, 좀 이렇게 쭉 좀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요까지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예상치예요. 11월 예상치입니다. 자, 5%에서 4.9, 4.7 쭉쭉쭉쭉 요렇게 여기서는 8월 달에는 좀 올라왔었네요. 3.7 이렇게 올라왔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월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월에 0.0이었었고 지금도 이번 달 예상치도 0.0 정도로 나옵니다. 월별은. 자, 근데 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전부 다 넣은 거고 이 헤드라인에서 변동성이 큰 저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하면 근원 물가가 되는데요. 이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 뭐 유가하고 뭐 그런 거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원 물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안 떨어집니다. 4.0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근원 CPI 월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0.2였는데 오히려 0.3으로 뭐 좀 소폭 올라올 걸로 그렇게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이 예상치하고 다른 숫자가 나온다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겠지만 만약에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온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연준은 아직까지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여기서 뭐 좋은 얘기들을 하고 물론 금리와 동결하겠지만요. 뭐 좀 이따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면 여기에 잡혀있던 이 물가가 튀어 올라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연준은 역사적으로도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번에 뭐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죠. 12월 달은 점도표는 뭐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요. 말하는 거 뉘앙스 자체는 조금 비둘기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뭐 이 금리를 지금 동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가가 좀 더 좀 움츠러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물가 잡는데 좀 더 용이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좀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나올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CPI도 나오고 그리고 PPI, CPI 나오고 난 다음 날 PPI가 나오는데요. 요건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요거는 CPI에 좀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요 부분도 우리는 좀 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온 결과치를. 그리고 산업 생산도 나오죠. 예, 산업 생산도 나오고 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런 것 하나하나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거고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뭐 약간이라도 좀 완화적인 그런 분위기로 간다라면 돌파를 한다라고 봐야죠. 돌파를 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 뭐 그렇게 되면 다 우리가 원하는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원하고 저도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가 빠지기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TV 방송이나 그럴 때 뭐 냉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를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뭐 잘못하면 바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고 못 맞추면 용서가 돼요. 근데 하락합니다 그러고 못 맞추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생각대로 좀 얘기를 해 드리는데요. 자, 이번 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지수를 끌어당긴 거예요. 끌어당겼는데 보시면 이때 뭐 한 9천억 이상, 9,300억 정도 오후장 뭐 한 3시 한 20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9,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뭐 종가에 보니까 6,800억 정도 매수로 끝났죠. 대략 뭐 한 2,700억 정도는 오후장에 장 막판 무렵에 매수 들어왔던 걸 좀 청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요런 부분들은 이 외국인들 선물 시장 수급에 따라서 너무 많이 휘둘려요, 시장이. 너무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월요일장 아시고 싶으시면 이 선물 시장 외국인들 수급 쳐다보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거의 뭐 얘네들이 그냥 좌지우지하고 지들 마음대로 갖고 놀기 때문에 여기서 월요일 날 만약에 선물 시장 요즘 8시 45분부터 시작하죠. 거기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요게 장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도 매수세가 이어져 준다라면 돌파하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초반부터 매도가 나와서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또다시 박스권 안으로 좀 이렇게 박스권에서 방향성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보면 코스피 시장도 역시 방향을 잡을 때가 됐어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좀 박스권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이 122평선을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장중에는 뭐 돌파를 하고 뭐 그랬었지만 이 장 마감 종가에는 이 122평선 아래에서 끝났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이 22평선에서 여기선 22평선을 지지받았죠. 이 22평선에 지지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재수 없으면 이뭐 62평선 뭐 단기간에 뭐 그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고요. 또 뭐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새로운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자, 요거를 122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거기서 안착이 된다라면요, 우리가 원하는 썸머랠리, 썸머랠리란다, 산타랠리,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 시장도 어쩌면 되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잘 살펴보시고 돌파 여부 그거 잘 살펴보시고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면 그쵸,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요런 쪽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실패한다라면 그냥 또 뭐 게릴라식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테마주 장세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니까요. 시장의 성격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 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남은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